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사행에 참여하는 건가요? 어찌 보면 굉장히 미미한 확률의 돈을 태우는 것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바보는 아닌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사행에 참여하는 건가요? 우선 그 심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첫 번째로 매주 1만원씩 로또에 투자하여 10년 내로 20억을 벌 확률. 두 번째로는 매주 1만원씩 은행에 저축하여 10년 내로 20억을 벌 확률. 어느 쪽을 선택하실 거예요? 이제 지금 요즘 금리 기준으로 하면은 매주 1만원씩 저축하면 10년쯤 지나면은 480원을 넣어서 500만원이 나오는 20만원 정도의 순이익이 나오기는 해요. 사실상 저축으로 20억을 벌 확률은 0%에 가깝다는 거네요. 그렇다면 저는 로또에 걸 것 같아요. 네, 그게 바로 사인 게이머들의 심리인 겁니다. 이게 무슨 심리냐면 이 상황에서 10년 뒤에 남들보다 내가 20만원을 더 쥐고 있어봤자 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나는 원금이 손실되더라도 원금 손실 우려를 감수를 하고 로또에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사실 매달 로또에 우리가 4만원, 5만원씩 벌린다고 해도 이게 막 재정에 아주 큰 부담이 되지는 않으니까요. 또 막 공부가 필요한 주식이나 코인보다는 시간이나 노력 대비 이득이기도 해서 여러 가지 선입견이나 편견을 버리고 보면 사행 로또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매력적인 투자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심리 때문에 사람들이 사행성 게임에도 우글우글 몰려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참여할 수는 있겠는데 왜 혹시 확률이 엄청나게 낮은 사행에도 참여율이 그렇게 높은 건가요? 그거에 대해선 저 두 번째 질문을 한번 드릴게요. 10,000원을 내고 99%의 확률로 10,000원에 당첨되기 vs 10,000원 내고 1%의 확률로 99만원에 당첨되기. 여기서 참가비 10,000원은 남이 내줘요. 당연히 10,000원 내고 1% 확률로 99만원 당첨에 걸어볼 것 같아요. 남의 돈이니까. 네, 맞아요. 첫 번째 질문에서 우리가 알아본 것처럼 이미 사행에 이제 투자 가치를 느낀 거잖아요. 사행이 생각보다 매력적인 투자처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이미 원금이 손실될 위험은 감당을 하기로 한 거예요. 이미 투자를 하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참가비 10,000원이 우리가 이미 질문자님이 보존하려는 욕망을 딱히 느끼지 않는 남이 준 돈과도 같은 거예요. 이러한 상황에서 사행 게이머들이 투자 가치가 얼마나 높냐, 즉 리턴 값이 얼마나 크게 오냐를 따지지 99%의 확률로 원금을 회수할 가능성에는 딱히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행의 엄청나게 낮은 확률이 오히려 매력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보통 확률이 낮으면 보상도 크니까. 그렇군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사행에 참여할 수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과하게 돈을 쓰는 건가요? 한두 번 참여할 수는 있는데 왜 몇백만 원씩이나 태우면서 상품을 얻어내고야 마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개인적으로 사람의 심리가 크게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요즘 인터넷이 굉장히 발전해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라던가 게임 이벤트에 당첨된 사람이 누군지를 쉽게 알 수가 있잖아요. 공개가 되니까. 그러니까 가차 참여자들이 서로의 가차 결과를 쉽게 공유할 수 있고 공유받을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되게 크게 작용을 해요. 만약에 질문자님이 10만원을 써서 엄청 갖고 싶은 연필을 얻었어요. 기분이 어때요? 10만 원을 써서 연필이요? 그건 살짝 돈이 좀 아까운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옆에 있는 내 친구, 다른 친구들은 막 50만원씩 써도 못 뽑다가 결국 막 70만원씩 써서 연필을 정가로 교환을 했대요. 이제는 기분이 어떠세요? 그럼 제가 되게 이득 본 것 같은데요, 남들보다? 엄청 운 좋게? 네, 바로 그거가 이 핵심인데 서로 가차 결과가 공유가 되니까 나보다 더 망한 사람을 보면서 좀 손해를 덜 본 것 같은? 오히려 이득을 본 것 같은 그런 기분을 느끼는 거예요. 물론 착각이지만요. 심지어 손해를 본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도 가차에 성공한 나는 손해를 봤지만
가차에 성공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 혹시 나도 다음에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가차 게임들 보면은 뭐 예시를 들면 뭐 메이플 스토리 이런 게임들 보면은 막 다른 유저들이 레어 아이템을 뽑거나 막 그러면은 전체 서버에 막 공지가 떠요. 누구누구님이 뭘 얻었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사람들의 막 금전 감각을 막 속이는 거예요. 손해는 그냥 손해일 뿐인데 내 옆에 더 손해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손해는 손해 같지도 않게 되는 거죠.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럼 혹시 약간 사행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느낀 다른 사행성 조장 장치들 같은 게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느끼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생소한 걸로 제시를 하자면은 그 뽑기에는 되게 뽑기 연출 스킵 기능이 있어요. 그게 좀 사행성 조장 장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되게 의외인데 혹시 이유가 뭔가요? 이제 왜냐하면 가차 연출의 스킵 기능이라는 게 가차 참여자의 일종의 페이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요. 본질적으로 가차는 도박의 성격을 띠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충동 구매 그런 걸 좀 자극하는 게 좀 중요한 지점인데 가차 참여자는 그래서 아, 내가 순수 운빨로 다른 사람들보다 이득을 볼 수도 있다 라는 그런 흥분감의 자제력을 잃고 참여하게 되는 건데 이제 쉽게 비유하면은 아, 쟤는 매일 10시간씩 공부해서 90점 받았는데 아, 나는 OMR 다 찍어서 운 좋게 90점 맞을 수 있네? 라고 행복회로를 돌리는 거예요. 이제 그 상상을 하면서 가차를 하는 건데 그래서 흥분해서 가차를 빠르게 돌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참여자를 가차 연출로 막 3분씩 붙잡고 있어봐요. 아, 점점 사람이 머리가 식겠죠? 내가 OMR을 다 찍어서 90점 맞을 확률이 엄청 미미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되게 신선한 관점이네요. 되게, 네, 몰랐던 관점인데 그런 관점도 있네요. 네, 지금 면담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